어렵게 느껴지는 보험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유쾌한 보험 정보쇼. 은퇴퇴직연금 전문가 최연진, 종합보험 전문가 박준영, 자산관리 전문가 우정숙, 재무설계 전문가 조민형, 바른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요즘 이 새 계절만큼이나 보험 제도들도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 그리고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퇴직 후, 노후에도 중단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부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오늘 꿀팁이 되는 보험 정보들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저희 보험 전문가들이 24시간 꼼꼼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도 저희 함께 받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들 보험 증권 보내주시면요, 문자로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요즘 보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 악글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무에서 유로 바뀌었는데, 그 말은 병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 생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병이 있는데 오래 산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하지만 요즘에는 예전에는 말만 들었던 이 무서운 단어들에 대한 질병들을 관리를 또 잘하면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질병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의학의 발달에 대한 또 좋은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은퇴 이후에 이런 질병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병원비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유병자 전용 보험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항암 치료법에 있어서 3대 암 치료법이라는 이제 기존의 치료법이 있는데, 이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단지 자르고 독성으로 세포를 사멸시키고 또는 태우는 작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안정성보다는 또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던 치료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신기술 치료법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적 항암제라는 부분과 면역 항암제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의 원인 물질만,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정상 세포까지도 이제 파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 세포만 골라서 이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면역을 억제시키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억제시키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이제 치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좀 더 비급여 항목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영보험사의 어떤 민영보험 상품이 이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질 것인데, 네. 특히나 이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필수 보장성 상품으로 보험으로서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실비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유병자들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이 유병자들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허용되는 문이 매우 좁았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병자분들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흔히 뭐 실손보험은 당연히 가입 안 되겠지, 안 된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보 승인이라든지 또 보험료 할증, 또 심지어는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 거절도 허다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병자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4월부터 유병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4월부터 유병자들을 위한 실손보험이 판매됩니다. 일반 실손보험, 이 노후 실손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진짜로 유병자이신 분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부분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문자 의견 받아서요, 저희가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살펴보죠. 첫 번째 사연이 와 있는데요. 최현진 전문가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은요, 65세 김모 씨의 사연입니다. 그동안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노후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건강 상태를 다 알려야 한다기에 작년부터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입이 어렵다는 안내를 해주던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첫 번째 사연 사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잖아요. 젊어서는 사실 뭐 건강하니까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다가 이제 이분도 65세시네요. 뒤늦게 이렇게 고혈압, 당뇨를 앓게 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거절되는 경우들. 네, 많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저렴한 보험료로 거의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가입하시기 전에 병원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없으셔야 되는 아주 이제 건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인수가 이제 가능했었던 건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이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던 이제 노후 실손보험이라고 있는데, 이 노후 실손보험도요, 일반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할 때 그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연을 주신 그 시청자님처럼 혈압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가입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그래도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해결책도 좀 같이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해결책 완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뭐 갑상선 항진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합병증이 없이 단순히 약물만 복용을 하고 계시는 경증 만성 질환자분들도요. 2018년 4월부터는 유병자 실손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졌거든요. 단 보장에 있어서 약제비에 대한 보장은 제외가 되고요. 다른 이제 병원 치료 통원을 하게 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된다는 조건으로 인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투약 중인 경증 만성 질환자분들도 4월부터 투약 제외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보장받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일반 실손보험의 같은 경우에는 일일 30만 원 한도잖아요. 통원의 경우에. 이 부분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좀 다른가요? 예, 조금 다르고요. 현행의 통원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 외래 진료가 25만 원에 약제비 5만 원 포함해서 하루 30만 원으로 연간 180회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예, 하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에서는요. 외래 진료만 가능해요. 처방 약제비는- 조제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네. 처방 조제는 뺀 외래 진료만 가능하고 1년에 180회 한도는 동의를 하지만 하루에 병원비 한도가 20만 원 한도라는 거는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4월에 출시되는 유병자 보험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의 실손보험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약을 먹거나 치료 이력이 있으면 실손보험은 거의 가입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에서 최현진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투약 부분은 가입할 때 전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고요. 이 외에도 가입심사 항목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가입이 조금 더 편해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항목들이 이제 좀 대체로 축소가 되나요? 기존에는 가입심사 항목이 병력 관련 5가지, 임신, 장애 여부, 위험한 침이 유무, 그리고 흡연, 직업, 월소득 등 총 18가지가 고려가 되었다면 유병자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총 6가지로 확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네, 병력 관련된 사항 3가지, 직업, 운전 유무, 그리고 월소득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가입 기준이 훨씬 완화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입 심사 항목이 18개였는데요. 6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유병력자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사연도 함께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네, 저는 올해 45이 됐는데요. 3년 전부터 척추 측만증으로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척추 측만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험 가입이 거절됐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보조기만 착용했을 뿐이고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가입이 거절된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척추 측만증으로 보조기를 착용한다는 이유로 실손보험에 가입이 거절됐다고 하는데 약간은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사연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의 치료 이력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 4월부터 이제 출시가 되는 유병역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다행이네요. 다음 달이네요. 네. 이번 유병역자 이제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료 이력 심사 대상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축소시켰고요. 그다음에 2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의 치료 여부가 이제 가입 심사 요건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연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부터 실시가 되는 유병역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하지만 5년 이력을 심사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암이나 백혈병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심사를 했는데 이제 4월에 출시되는 유병역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암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심사 이력을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 기간을 거쳐서 5년 뒤에 완치 판정을 또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합병증 등 좀 보상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5년이라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유병역자 실손보험의 전체적인 심사 기준은 기존보다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보장 범위 달라지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얼만데 이런 거겠죠. 유병역자 실손보험 보험료가 일단은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당연히 보험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네네. 하나겠죠. 가입하실 때. 그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금 유병역자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50세 남자 기준으로 월 34,000원 정도, 여자는 48,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가입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최소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는 통원 1회당 2만 원, 그리고 입원 시에는 1회당 1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병역자의 실손보험이다 보니까 조금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가성비 부분에서 확실히 효율적일까 우려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의 조건을 많이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료 갱신에 있어서는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실손보험은 당연히 갱신되니까 갱신폭이 네. 갑자기 확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손해율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보험사에서 최근의 트렌드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됐을 때는 월 4, 5만 원 내던 것이 7, 8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속적으로 갱신이 되면서 보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위험체로 분류되고 당연히 유병자가 가입하게 되면 현재도 약을 먹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약을 먹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지급률이 높아지다 보면 당연히 갱신율은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높다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가성비가 떨어져 비효율적인 보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사실 노실손도 처음 나왔을 때는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다 해서 되게 히트를 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실질적인 면에서는 갱신율이라든지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비자들에게 확대가 많이 못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갱신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들 속에서도 이 보험이 전혀 없었던 이제 유병역자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모든 제도나 정책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그렇죠.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번의 또 수정을 거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수정을 거친 다음에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실손보험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더 비싸질 확률도 좀 있겠네요. 기다리셨던 분들은 차라리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좀 생겼다는 점에서는 유병력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있지만 또 이 실손을 미리 준비한 분들이라면 이 유병자 보험 보장성 보험에도 관심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일단 실손보험 그리고 유병자의 그 보장성 보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실손이잖아요.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이거든요.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원에 가서 든 치료 비용을 실제로 든 비용을 이제 뭐 본인 부담금 몇 %를 공제한 나머지를 받아내는 게 유병자 실손 보험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유병자 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정액 보상이에요. 정해진 액수를 주는 보상이기 때문에 그 특약 하나하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뭐 어떤 진단비 뭐 얼마를 준다, 뭐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를 준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유병자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혈압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들 요즘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요, 이 혈압이나 당뇨가 나이가 많이 들면은 오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많이 맞아요.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환경도 되게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예, 각종 스트레스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그렇죠. 발생이 네네.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그 자체뿐만이 아니고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들이기 때문에 이런 보장성 보험에 관심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 일단 이런 분들은 뭐 실손보험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험에서도 사실 가입이 좀 대부분 거절됐다. 이렇게 알고 지레 포기를 하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다 가입을 거절을 했었던 질병들인데 최근에는 일반 보험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른 합병증이 없이 그냥 단순히 혈압약만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심사를 통해서 일반 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졌거든요. 건강하다고, 뭐 젊다거나 안 아프니까 뭐 병원 문턱이라거나 전혀 가보지도 않으신 분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매달 검진을 하셔서 체크도 하시고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장의 폭을 조금 더 넓혀줬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는 보험료를 조금 더 네. 받아서 더 내고 인수를 해주는 할증 플랜이라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할증 플랜. 네. 네. 네, 또한 최근에는 이제 혈압뿐만 아니라 뭐 갑상선이나 고지혈증, 뭐 간염, 위염, 장염, 뭐 빈혈 등등 이런 질병들도 서류가 없이 간단하게 전화만으로도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보험회사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수술을 받았다, 뭐 입원을 했다, 뭐 약을 먹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온갖 서류들을 다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뭐 병원 진찰 기록지, 뭐 의사 소견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그냥 보험 아예 안 해. 뭐 이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드시고 있는 약 봉투를 사진 찍어서 그 사진을 보험사에 전송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서류 절차 없이 가입을 해주는 보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방금 얘기하신 보험이 그러면 간편보험이면은 우리 흔히 방송에서 얘기했던 325 보험인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유병자 간편보험이 아니라 일반 보험인데도 심사가 요즘엔 간편하게 편해졌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간편보험, 즉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가격이 10에서 20%가 비쌉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소비자한테 더 유리하게 보험을 가입하시려면은 일반 보험에 심사를 넣어 보신 다음에 거절되거나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들으셨을 때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으로 심사를 넣어 보시는 게 보험 소비자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일반 보험의 문을 한번 두드려봐라. 네, 더 저렴한 보험을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럼 그리고 325 보험은 어떤 거죠? 네, 325 보험, 송치 이제 간편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추가 검진이나 이상 소견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을 하지 않아야 되고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지 않아야 되고 암으로 인한 치료력이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입 가능한 보험이 이제 간편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간편보험이 출시된 이후에 이 만성 질환자들이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하시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씩 이제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3대 진단금이라 하는 부분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다가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2대 질병 수술비, 32대 질병 수술비, 입원 일당, 사망 보험금 등과 같은 이런 담보들로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보장 항목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일반 보험에 비해서는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뭐 질병 후유 장애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구성이 어렵지만 웬만큼은 이제 보장 항목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병자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질병에 대해 인수 심사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50세 이후에 할증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일반 예상했던 보험료보다는 뭐 20-30% 할증이 되다 보면 보험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보험의 경우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갱신형 상품이 많은데요. 갱신형이다 보니 일반 보험보다는 조금 보험료가 저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갱신형이 간편보험도 싫으시다 하시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가능하시긴 하시지만 당연히 간편보험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보험료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 플랜과 간편보험 두 가지 상품을 비교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보장 범위도 앞에 박준영 전문가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간편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서는 보장 범위가 조금 작습니다. 일반 보험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뭐 암도 5천만 원, 뭐 뇌출혈도 5천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면 간편보험의 경우에는 암이 최대 3천만 원, 뇌출혈 2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는 뇌졸중을 1,000만 원 혹은 5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도 일반 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장 금액, 갱신 유무, 그리고 보험료를 고려하셔서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갱신, 그다음 저해지 상품, 무해지 상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일반적인 이제 유병자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좀 할인되는 이런 상품들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은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요. 이 간편보험은 대부분이 아까 우정숙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고 비갱신형 상품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비갱신형이라고 해서 모든 그 구성이 다 비갱신형은 아니에요. 네, 진단비로 들어가 있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진단비만 뭐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이외의 특약들, 입원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특약들은 5년에서 20년 이렇게 갱신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약까지도 비갱신형으로 모두 하고 싶다 그런 하시면은 게 있나요? 딱 한 회사에 있는데 그거는 네네. 제가 방송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있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연락 주셔서요, 한번 문의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유병력자들의 실손보험 또 보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문가들의 빠질 수 없는 한 줄 정리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한 줄 정리, 먼저 우정숙 전문가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은 보험은 트렌드가 참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무병장수 시대에서 유병장수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유병자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 트렌드와 변화에 맞추어서 다양한 상품에 맞추어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꼭꼭 찾아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데 당연히 뭐 예전에 나는 당뇨가 있으니까 가입이 안 돼, 뭐 혈압약을 먹으니까 가입이 안 돼. 기존의 생각을 버리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고 발품을 팔아서 본인이 필요한 보장을 꼭 챙기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실패한 후에 이를 대비한다라는 뜻인데 좀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만성 질환을 이제 앓기 이전에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가 이제 만성 질환을 이제 앓게 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제서 이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보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유념하시고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겠죠. 조민영 전문가님의 한 줄 정리요. 네, 기회는 없어서 놓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놓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뜨끔하네요. 네. 저도 뜨끔합니다. 예, 귀찮다고 행동을 미루면서 놓친 기회들은 기회가 정말로 없어서 놓친 것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진 전문가님의 한 줄 정리 들어보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네, 보험회사는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는 인수가 많이 완화가 돼서 유병자들도 받아주고, 유병자들 실손보험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긴 하지만, 언제 이게 판매가 중지가 되고, 중간에 보험료를 많이 올리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수가 완화가 돼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정말 맞는 보험이 있을 때 가입해야지 놓치면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톡톡 보험 설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톡톡 보험 보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창희 씨가 이 보험 보고서 잘 썼다고 하는데 그 현장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냉철한 분석, 쉽고 꼼꼼한 해설로 보험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수년째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주부 나투석 씨. 아이고 발이야. 추석 받는 것도 이거 뭐 하루 이틀이지. 아이고 근데 이 콩팥은 언제쯤 제 기능을 빠져야겠노 이거. 아이고 야 힘들어라. 나 씨는 기계를 이용해 일주일에 2~3차례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고 설계사님, 제가 몇 년 전부터 신장이 아파서 투석을 받고 있어요. 근데 돈도 너무 많이 나가고 힘들고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나투석 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 가입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전문가님 정답은 뭔가요? 만성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나 씨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이 보험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험료 납입 면제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 기간 중에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상태, 즉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지 않고도 기존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이 많이 아픈 분들, 이 중증 질환을 앓는 분들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보험료 납입 면제는 나 씨처럼 만성 신장 질환 때문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가운데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혈액투석을 받는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납입 면제 혜택을 모른 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역시 보험사에 납입 면제를 신청하면 병이 발병한 시기부터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네. 모두. 여보세요? 보험 주세요. 보험료. 예.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 특히 나투석 씨처럼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한 혈액투석의 경우라면 장애 판정 기준에서 장기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해 혈액투석 등 의료 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에 해당. 장애 지급률 75%를 인정받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떠한 경우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첫째,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이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는 중대한 암이나 5대 장기 이식 수술, 중대한 질병과 말기 질환 등에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질병과 재해로 인해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일반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발병률이 높은 질병에서도 보험료를 납입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마다 납입 면제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보험사, 그러니까 모든 보험에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거 보험 소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만성 질환을 앓거나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가 휘청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보험료를 해지하지 않고도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나한방 씨 든든한 노후를 위해 2011년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내 노후가 든든하겠어. 어서 쑥 늘어나라. 최근 경기가 나빠져 수입이 감소했는데요. 요즘 너무 수입이 작아져서 고민이네. 아, 그래. 보험을 해지해야 되겠어, 해지. 잠시만. 이 변액연금보험 보험료가 제일 많이 나가네. 이걸 먼저 해지해야겠어. 여보세요? 보험사죠? 보험 해지를 알아보던 중 해지 환급금도 있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는 나한방 씨. 예스! 해지 환급금! 야, 이거 목돈 제대로 챙기겠는데요? 아니, 그럼 해지 환급금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 아니, 제가 낸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5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을 뿌려주는 상품이라면서요. 너무 작은데 이거. 야, 이거 나 한 방 맞은 것 같은데요? 아니, 나 한방 씨의 해지 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이유, 아니 대체 뭡니까? 네, 나한방 씨가 장기간 납입해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한 상품으로 펀드나 채권 수익률에 따라 향후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 변액보험에도 이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변액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변액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주 목적이며 가입자가 정해진 납기일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망 시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 이거는 또 어떤 보험인가요? 네, 이 보험은 계약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뒤 가입자가 지정한 연금 개시 시점과 기간에 맞춰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있는데요. 적금처럼 일정 기간 보험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한 뒤 환급금을 받거나 변액 종신이나 변액 연금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유니버셜. 야, 벌써 뭐 거창합니다. 예. 이 다른 보험으로 전환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쓸모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를 납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수 있으며 또 보험금을 예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단점도 있습니다. 장기간 납입해야 보험금의 손해를 보지 않는 건데요. 가입하고 7년 뒤 변액보험을 해지한다면 평균 환급률은 최소 원금의 약 79% 수준. 장기간 납입 여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변액보험은 평균 10년 이상 납입, 또 유지해야 또 해지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이유는 가입 초반에 설계사의 수단격인 사업비와 보험사에서 위험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변액보험을 장기간 유지한다면 이거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사망과 같은 위험 보장과 함께 경제 금융 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변액연금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태로 10년 이상 계속 유지했다면 사망 또는 연금 개시 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한도에서 원금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고 싶어서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납입 제도는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 경우는 보험료의 2% 안팎 수준인 계약 관리 비용만 부과될 뿐 별도의 사업비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변액보험에 2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한다면 사업비는 약 13,500원 정도. 만약 수익률이 3.5%라면 3년 뒤 해지 시 환급금은 1,062만 원. 반면 추가 납입 없이 매월 30만 원씩 납입한 경우 원금은 동일하지만 사업비로 매달 최대 28,380원이 공제돼 해지 환급금은 986만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사업비 때문에 해지 환급금은 크게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요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관심받고 있는 변액보험. 이 장기간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이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톡톡 보험 보고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보험 보고서를 들고 여러분들 안방까지 톡톡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보험을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지금 첫 번째 전화가요, 연결돼 있는데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는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시청자님. 이거 연결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결되셨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시청자님, 저희 편하게 상담한다 생각하시고요.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신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올해 51살인데 네. 보험이 전혀 없어서요. 네. 네, 뭐라도 좀 넣어야 덜 불안할 것 같아서. 근데 무슨 보험을 넣어야 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네네네. 네네. 그 보험이 보통 한 가지도 없는 경우는 좀 드문데 혹시 보험이 전혀 없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사실 그동안은 보험 가입할 돈을 따로 모아서 그 돈으로 병원비를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보험 가입을 따로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따로 병원비로 모으신 돈을 병원비로 잘 사용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게 말이 쉽지 따로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빼서 다른 통장에 모아봤었는데 여행을 간다든지 자식들 보태준다든지 하면서 다 나가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축이란 게 사실 강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강제저축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강제로 따로 손댈 수 없는 곳에 떼이지 않는 한 이게 돈에 손을 안 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보험을 넣어 놓으면 깨기가 아까워서라도 이게 유지될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2차 저차 해서 전화 굉장히 잘 주셨고요. 보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은 확률과 통계로 근거를 해서 우리 가정 경제를 휘청일 만한 큰 질병과 장애를 위주로 먼저 큰 줄기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큰 질병 위주로. 네. 가장 큰 줄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률 1위는 암이고요.
2위와 3위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암, 뇌, 심장이라고 편히 좀 이렇게 붙여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암, 뇌, 심장 진단비를 각각 최소한 1년치 연봉 정도로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손 특약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여력이 있으시다면 수술비 특약 정도까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입원비를 넣어도 되나요? 네, 시청자님, 입원비 특약도 뭐 물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입원비 특약은요,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특약은 아니에요. 네, 상해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을 때 입원 일당은 이제 뭐 3만 원씩 이제 받으려고 하면은 보험료도 한 그 정도 3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3만 원이라는 돈은요, 암 진단비를 한 2천만 원 정도는 넣을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인데 차라리 입원 일당 뭐 3만 원보다는 암 진단비 2천만 원 이런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입원비만 하루에 10만 원씩 이렇게 나오게 가입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한테도 그렇게 가입하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은 건가요? 예전에는 입원 일당이요, 10만 원, 20만 원 뭐 많이 가입이 됐었는데, 요 최근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산해서 입원 일당은 10만 원 이상 가입이 안 되도록 막혀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경제적 여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뭐 특약들 다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비 특약을 꼭 넣고 싶다 하시면, 넣으시면 돼요. 저희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 선택은 가입자분, 시청자님께서 전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고 시청자님 혹시 따로 뭐 약을 드신다거나 수술을 하셨다거나 입원을 하셨다거나 혹시 뭐 치료 받으신 이력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한 4년 전부터 약을 좀 먹고 있거든요. 건강검진 때 몸이 좀 안 좋다고 진단을 받아서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안 좋아서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네. 제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다 먹고 있는데 그 약을 먹고 있으면 그런데 보험 가입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어떤 보험이 좋은가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송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청자님 이야기 잘 해주셨고요. 당연히 아프시거나 약을 드시는 건 보험사에 고지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실 때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비밀로 하고 현 상황을 이야기 안 하시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죠. 네. 혹시 약 드시는 거 외에 혹시 입원이나 수술 같은 거 따로 없으신가요? 네,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럼 결론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가입 가능하신 보험이 있고요. 간편보험, 흔히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보험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이렇게 약을 먹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유병자들도 약을 먹고 있어도 다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실 때 빨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혹시 약 먹는 거 이렇게 숨기고 가입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 탈 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던데. 네,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간편보험은 이제 3개월 이내 의사의 추가 소견이라든지 2년 이내의 입원 수술, 그다음에 5년 이내 암 병력 이외에 이제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드시는 것을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제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서 약 20% 정도 비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청자님처럼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험료가 많이 비싼가요? 너무 비싸면 가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라는 거는 이제 나이와 또 구성 담보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일단은 유지 가능한 이제 보험료를 먼저 산정한 후에 그 금액에 맞게 이제 보험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가능하면 보험료가 10만 원 안쪽이었으면 좋겠는데. 10만 원. 네, 네. 10만 원 구체적으로 선에서 딱 전해주셨네요. 어떤 담보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나눠야 하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말씀드리면은 진단비 암 3천 정도 준비 가능하시고 뇌졸중 1,000, 뭐 뇌출혈 1,000, 급성 2천 정도, 그다음에 암 수술비, 뭐 항암 약물 치료비 담보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입해야 되는 담보들이 많네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방송 여건상 지금 자세한 설명은 좀 어렵고 나중에 방송 끝난 뒤에 한번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만나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청자분 나이가 51세셨는데 가입한 보험이 일단 하나도 없으셨고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팁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보험을 가입할 때는 큰 줄기 위주, 예를 들면 뭐 3대 질환이 있겠죠. 큰 줄기 위주로 먼저 가입을 하고 또 가성비를 따진다면은 입원비 일당보다는 이 진단금을 조금 더 높이는 편이 낫지 않나 이런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또 병력 숨기고 가입하시기보다는 병력이 있더라도 가입되는 보험이 있으니까 모두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문자를 먼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력자 실손 보험도 나온다고 하니 반갑네요. 그런데 노후 실손과 유병력자 실손 각각 누구에게 더 적합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노후 실손과 유병력자 실손 이 둘 중에서 둘 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어떤 분들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조금 짚어주시죠. 네, 노후 실손보험은요, 일반 실손보험 대비해서 한 20-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요. 예, 하지만 공제하는 금액이 통상 뭐 통원비는 3만 원 정도이고 입원했을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를 공제를 해서 또 자기 본인 부담금도 한 30%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손보험의 이제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시는 나이가 많으신 한 50대 후반에서 75세 요 정도의 이제 건강하신 고연령층 이런 분들이 보험 소비자가 가입을 하시기에는 이제 적합한 보험 상품이고 이게 노후 실손 보험이고요. 네. 예, 유병력자 실손은요, 기존의 정액형 그 간편신사 보험과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고지혈증 등 이렇게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 만성 질환자 분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 유병력자 실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4월부터 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가입이 쉬워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문자 사연이 하나 더 왔습니다. 이걸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만 53세 여성입니다. 유병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간 수치가 높아서 8개월에 한 번씩 10년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민영 전문가님, 이런 거는 알리고 가입해야 될까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간편보험에 이제 알릴 의무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네네. 325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소견. 2,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하신 경험.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요 325, 요 세 가지만 없으면은 어떠한 약을 드시던 간에 고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님의 경우에 8개월에 한 번씩 10년째 검사하고 약을 드시고 계시는 사항은 아예 고지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고지하지 않으셔도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시고요. 고지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8개월에 한 번이라는 점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좀 급하게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청자분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저희에게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서 저희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셨거든요. 일단 가입하시고 있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연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 남편 보험이 좀 제대로 됐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어요. 네, 남편분 보험이요. 네네. 남편이 한 6개월 전부터 당뇨약을 좀 먹고 있는데요. 네. 네, 술, 담배도 또 다 하거든요. 아이고, 네,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네. 네. 제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보험이라도 좀 든든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전화를 드렸어요. 네. 혹시 당뇨가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시청자님, 당뇨가 있어도 보험이 가입은 가능하실 건데, 일단은 술, 담배를 끊으시는 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그렇죠.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신랑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7년생이니까 42살이고요. 그리고 지금 참 부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위험직군인가 해서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던데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보험 가입 안 한 사람도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종도 좀 고려가 네. 돼야 되겠네요. 좀 그런 것도 있을 네. 수가 있는데, 남편분이 지금 현재 77년생이시고 부두 쪽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네, 그럼 혹시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은 어떤 게 있으세요? 남편 명의로 된 보험이 2개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험을 좀 싫어해서 뭐 많이 크게는 없고 실비 하나랑 친구가 예전에 보험회사 다닐 때 들라고 해서 든 게 다거든요. 네, 그럼 가입하신 보험을 하나하나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선 2008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종신보험이고요. 20년 납 종신이고 밑에 다른 보장들은 3년 갱신으로 80세 만기로 돼 있네요. 금액은 한 달에 85,000원 보험료 나가고 그리고 실비가 있는 보험은 행복을 담은 보험이고 2008년에 같이 가입했고 100세 만기고 한 달에 이거는 보험료가 6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보내주신 증권이랑 금방 불러주신 내용을 토대로 남편분 보험을 조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당뇨를 판정받기 전에 종신보험과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점은 잘한 점으로 저희가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프기 전에 일단 이 부분은 그래도 건강할 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즉 일반적으로 사망을 했을 때 5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사실 위험직군이다 보니 종신보험을 준비하신 건 우선 잘하신 것 같은데 보장 금액이 조금은 작지만 지금 다시 유병자의 종신보험도 있지만 가입하시기에는 금액적 부담이 크실 테니까 유지를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 밑에 있는 모든 특약들이 3년 갱신, 80세 만기라고 했는데 보니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보장이 각각 1,000만 원씩 있고요. 수술비, 입원비 특약들이 다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데 갱신이다 보니 이제 40대니까 50대, 60대가 되면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갱신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유지하시는 게 나쁘진 않겠지만 만기도 80세로 조금 짧고 보장 금액 자체도 1,000만 원으로 굉장히 작은 편이라서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님 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남편분이 이제 가입할 당시에도 이제 과거에도 이제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뇌경색이 보장되는 뇌졸중 진단비가 있었는데 지금 뇌출혈 특약으로 이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가 좀 다소 좁은 부분은 좀 아쉬운 점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보험은 그냥 없애는 게 좋다는 건가요? 10년이나 넣은 것도 아깝고 월 8만 원도 되게 큰 금액이라서 고민이 되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제 갱신형 특약을 좀 삭제하시고 사망담보 5천만 원 유지하시면서 월 보험료 한 7만 원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일반 사망 보장의 경우에는 어쨌든지 다시 이제 가입을 하시기에는 유병자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지고 가입 조건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좀 유지하시는 편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실손도 당뇨가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가지고 가는 편이 낫겠죠? 네, 그 보험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실손 담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구성이 되어 있고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등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이 좀 위험 직군이다 보니까 그 직군에 좀 필요한 특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분께서 더 유용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꼭 유지하셔서 보장을 받으실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 시청자님 남편분처럼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보험 가입이 쉽지는 않았잖아요. 네, 유병력자의 경우에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굉장히 좀 힘든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이제 유병력자의 실손 가입이 가능해지니까 이 부분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단 합병증으로 또 병력들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가입이 또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까 기존의 상품을 좀 유지하실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기 싫어서 한 달에 15만원씩 내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프고 나니까 기존에 가입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안보장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안보만 좀 작게 하나 추가해도 될까요? 네, 우선 시청자님 남편분의 경우에는요, 현재 당뇨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신 것 같고요.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도 간단하게 3가지의 질문은 이제 통과를 해야지 심사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흔히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숫자 딱 3, 2, 5 요거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3이라는 거는 3개월 이내에 뭐 의사한테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큰 병원 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아니면 이런 병증이 의심됩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전달받지 않았고, 그리고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했던 이력이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력이 없어야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혹시 남편분이 이거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으시거나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당뇨약 먹는 거 말고는 뭐 아프거나 다친 곳은 없어요. 당뇨약도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좀 당뇨 수치가 좀 높다고 해서 약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나 당뇨가 심해질까봐 저희가 먹기 시작했거든요. 수치도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암보험만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진단비를 올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3대 진단비로 해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등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20년 납입 100세 만기의 상품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당뇨라는 거는요, 당뇨병은 지속이 되면은 다양한 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발병 빈도가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대비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까지 구성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또 너무 올라가지 않나요? 그 보험료가 지금도 15만 원 정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수술비나 입원비보다는 진단비를 조금 더 크게 가지고 가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장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돌려받는 혜택 자체가 조금 작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의 경우에는 진단비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보장을 100세까지 늘리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래도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저해지환급형이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인 상품이 유병자 보험에도 많이 요즘은 나와 있으니 그 상품 중에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가입된 상품을 보면 의 경우에도 담보 금액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보장이 조금 작기 때문에 3대 진단금을 최소 2,000만 원 이상씩은 각각 준비하셔서 보장의 틈이 100세까지 없도록 튼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병자 보험의 경우에도 기존에 뇌출혈 보장만 가능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일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1,000만 원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나 질병 수술비 등의 특약도 넣어서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2세인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약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3대 진단금을 좀 추가를 하시고, 현재 이제 80세까지로 이제 보장 기간이 짧은 이제 보장 기간을 100세까지로 좀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에다가 진단금 추가해서 100세 만기로 가지고 가라. 유병자 보험 대부분 갱신형이라고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이랑 또 남편분이 이제 40대 초반이신데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좀 비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령의 유병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를 부담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20년 갱신, 그러니까 갱신 주기가 최대한 긴 것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길 추천드리지만, 지금 시청자님 남편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네네. 그래서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갱신 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도 금액되면 아직 신랑이 돈을 버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네. 근데 신랑이 부두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두 일을 하는 사람은 보험가입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맞나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부두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부두 하역업이라고 해서 짐을 이렇게 옮기고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갇힌 데도 없고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위험하다고 예전에 보험가입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뭐 과거에는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조금 있었다고 들었긴 했는데 현재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두 하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 등급이 당연히 일반 사무직에 비해서는 좀 높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 측정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기존의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직업이 지금 부두 하역업으로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직업을 재고시하셔서 위험 등급을 올리시고 보험금을 재측정하신 후에 꼭 그 보험을 유지하셔야지 나중에 보장을 받으실 때 뭐 문제 없이 보장을 받으셔야 될 것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가입하신 보험 경우에도요, 직업 고지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전문가님 분석들 좀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궁금했던 부분 좀 해결되니까 참 좋네요. 네, 그러면요, 한 번에 저희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리모델링 제안을 좀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요, 좀 잘 들어주시고요. 조민영 전문가님이 시원하게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 정리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남편의 경우에는 우선 40대 초반이시고 현재 좀 위험한 직군을 가지고 계시고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특약을 제외하고 사망보장 5천만 원을 월 7만 6천 원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월 6만 원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한 진단비 보장은 유병자 보험으로 진단금 암 2천만 원, 뇌졸중 1천만 원, 뇌출혈 1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으로 월 10만 원씩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으로 하나 추가를 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각 진단금, 우리나라 사망 원인 3대 원인이 암, 뇌, 심장 관련돼서는 최소 1년치 연봉 정도 수준인 3천만 원 정도는 보장을 하셔서 정말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정경제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게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에 어떤 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방송 후에 알려주시는 거 맞으시죠? 네. 꼭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요, 방송 끝난 후에 따로 연락드려서 상세하게 끝까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오늘 저희가 이 유병력자 관련 보험을 하니까 평소에 보험을 좀 가입하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군은 안 된다더라, 뭐 어떤 약을 먹고 있으면 안 된다더라, 이런 카더라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때는요, 카더라보다는 저희 톡톡 보험 설계가 정확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필요하신 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언제나 24시간 동안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전문가분들과의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상담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보험 궁금증 언제나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